안녕하세요. 오늘은 HSS 머신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이제 3D HSM, HSR 기능을 해서 황삭 기능을 했었고, 이건 이제 고속 서피스 가공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뭐 3차원 가공 외에 이런 뭐 측벽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곡면으로 이루어진 면, 아니면 약간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두 개 이제 모핑한다는 교차되는 그런 특정한 면들에 대해서 가공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2023년 최신 교재를 사용을 하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엣지라던가 끝에 있는 뭐 알이 큰 필렛 부분들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2.5D나 저희 2D 아이머시닝 기능들 가지고 황상을 친 이후에 이런 코너 가공들이라든가 뭐 경사면이 있을 때 뭐 3D를 간단하게 하는 마무리 작업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기본 기능들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특징적으로는 이런 측벽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가공을 한다 라는 부분과 이제 공구를 저희가 공구라든가 툴링 홀더들까지 같이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충돌에 대한 언더컷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점 설정이나 파트 설정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뭐 작업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서피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특정 면들, 오늘 특정 커브를 이용을 해서 커브에 따른 경향을 따라 이렇게 가공을 진행하거나 뭐 수직으로 진행하거나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모핑 비트윈 이제 투 바운더리. 그래서 두 모서리 사이에,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두 모서리죠. 약간 모델링 개념으로 보면 로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보다는 로프트의 개념으로 두 개의 선이 평행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두 선 사이를 이렇게 각각 다 등분을 해서 평행하게 가공해주는 방법.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서페이스라는 쪽에서는 이 멀티블레이드 쪽, 임펠라라고 부르는 그 경로를 어,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HSS가 중요한 건, 자, 여기 서페이스 개념에다가 개념으로 각종 공면들을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HSS에서는 공구가 뭐 Z 방향으로 숫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페이스와 각도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그냥 딱 공구 축에 맞춰서 서 있는데, 여기에 이제 A축, C축, 뭐 B축, C축, 뭐 경우에 따라서 A, B축 이렇게 두 개 O축이 들어가거나 인덱싱이 들어가게 되면 동시 O축, 뭐 동시 4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HSS를 기반으로 저희는 작업이 동일합니다. O축에 작업이 가능해지는데, 뭐 UI도 유사합니다. 이 서페이스를 작업하는 과정에다가 이 서페이스에 서 있을 때 공구 축으로 지금처럼 서 있을 거냐, 3축, 또는 이 서페이스에 수직하게 아니면 특정한 각도로 서 있게 하게 할 거냐 라는 배터를 주는 방식 자체가 뭐 기능이 하나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쭉 제어라고 부르죠. 그러면 HSS를 잘 쓰시면 5축까지도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을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쭉 남아 있고, 뭐 기본 각각 뭐 모듈에 대한 설명드리니까 쭉 보시고, 아마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여기 보시는 이제 링크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5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긴 한데 3축에서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링크라는 건 이 경로하고 경로 사이를 어떻게 이동할 거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짧은 경로에서는 다이렉트로 이동을 하지만 뭐 좀 중간에 뭔가 걸리는 영역들이 있으면 이렇게 점프를 뛰어서 간다던가, 제일 뭐 기본적으로 에어 커팅을 많이 잡아먹는 요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캠들은 이렇게 안정 영역으로 이송해서 다시 내려가는 형태의 가공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거 외에도 이게 팔로우 서페이스냐 블렌드 스파이
스프라인이냐, 뭐, 이거 제일 많이 쓰고요. 어, 또는 뭐 그런,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리드인, 리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 경로 간 사이에서 아까 부드럽게 연결이 되지만 그 사이에도 진입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해서 뭐 리드인, 리드아웃을 또 추가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드인도 굉장히 많은 걸 지원하고 있고요. 뭐 탄젠트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거에서 역탄젠트냐, 수직으로 탄젠트냐, 역으로 탄젠트냐, 호리젠탈이냐, 뭐 특정 각도 또는 뭐 평행하게, 수직하게 뭐 이런 식으로 램핑, 뭐 자동을 넣으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알아서 좀 잘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링크들을 잘 써서 진입을 잘 해서 서페이스에 최대한 손상이 없도록 작업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축 서페이스든 5축으로 동시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이러한 이제 링크 부분들까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쭉 지나가서 엑서사이즈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기능들을 좀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어, 작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은 뭐 지금 보이시는 이쪽 위에 면을 잡아서 가공하는 거고요. 그 중에 오른쪽 부분만 잡아서 가공을 하네요. 그 다음에 10볼 가지고 1mm 간격으로 한번 작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리드캠 3D에 있고요. HSS. 최근에 생성된 기능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직선으로 할 거냐 등고선을 해체할 거냐 이런 게 좀 생겼죠. 그래서 평행가공의 성형 작업이 가장 기본 작업이고요. 자, 드라이브 서페이스, 가공할 면을 찍어야 됩니다. 3D하고는 좀 다르게 면 기반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홍색 면을, 가공할 면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도 정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X축 방향이 0도입니다. 자, 이렇게 가공할 거냐, 저 Y축으로 가공할 거냐. Y축일 때는 90도, 45도 각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0도로 해보고요. 공구. 공구는 따로 없기 때문에 보랜드밀 파일을 넣을 거고요. 색상은 좀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댑터 홀더 추가하고요. 230은 따로 없으니까 16에 70, 뭐 이 정도 넣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하고요. 피치도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잡아서 가공을 해보면 전체가 다 나오죠. 이 면을 잡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안정 영역으로 떠서 가는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 떠서 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페이스 중에 여기 보시죠. 2D 바운더리 사용 없죠. 2D 바운더리를 또 별도로 잡아서 바운더리마다 이렇게 가공을 좀 더 부분적으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링크 부분에서는 큰 갭을 만나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링크라는 부분에서 간격을 할 때 직접 이제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자, 그럼 직접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이 끊어지고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끊어지죠.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끊은 위에 거고요. 한 번 가고 나서 그 다음 라인으로 가야 될 때는 요거를 영향을 받습니다. 직접 이런 걸 넣어볼까? 그럼 요렇게 가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뭐 직접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보통 블렌드 스프라인 같은 거를 좀 하긴 하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형상을 따라 보시면서 나에게 어떤 게 좋은지 이 링크들을 이제 좀 조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HSS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 측벽을 하게 되네요. 뭐 보통 이제 경사면이 있는 어 위에도 이렇게 있죠. 경사면이 측벽하고 경사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HSS로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평행 가공 그대로 하고요. 서페이스를 잡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세 개를 잡네요. 마찬가지로 공구는 그대로 선택을 하고 나머지 다 자동이고 피치도 1이고요. 이렇게 만들면 자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진행을 하죠. 내가 X의 0도였으니까요. 그 말고 이제 새로 나왔던 기능이죠. 등고선 기능을 쓰면 음, 기본적으로 좌우로 바뀝니다. 또 이제 이 간격들 때문에 굉장히 뜨죠. 그래서 이럴 때 다 링크. 그러니까 바깥쪽에서는 뭐 그냥 거의 수직으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직접 다이렉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로 안에서는 진행하지만 경로가 끝나면 떴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블렌드 스프라인으로 하면 끝에가 둥글게 말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그재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 거고요. 지금 리드아웃, 리드인은 하진 않았지만 리드인, 리드아웃을 주면 여기 들어갈 때 진행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리드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기본적으로 리드잇은 일단 자동입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간에서 리드인을 사용하시면 다 들어갈 때 이렇게 말려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링크들을 좀 사용을 하시는 거고 이쪽은 끝단위들이니까 리드인 아웃을 리드인, 리드아웃을 동시 사용 그리고 여기 또 사용 그러면 끝부분들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이제 경사면이죠. 동일합니다. HSS 도형 해치로 하고 있네요. 해치로. 오피스 이거랑 밑에 것까지 한번 선택을 해주고요. 해치 각도를 일단 90도.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90도면. 역시나 무지하게 뜨죠. 어, 중간에 홀들은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고요. 끝부분들은 블렌드 스프라이
이렇게 둥글게 가는 거고요. 뭐 여유가 없을 때는 직접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딱 끊어지죠?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보통은 자, 공급 반경보다 나가야 가공이 잘 되기 때문에 하셨죠? 공급의 연장이라는 기능들이 있고요. 뭐 퍼센트로 하셔도 되고 10파이였으니까 뭐 한 2mm씩만 나가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조합들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평행 가공일 때 경사면, 측면, 위에 평면, 뭐 각 특정 각도로 진행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패러럴 투 커브. 이제 이 분홍색 면을 기준으로 가공을 하는 건데요. 특정한 엣지 커브, 그러니까 하나의 커브를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트랙 돌듯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HSS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평행 가공 직전 등구선 해칭 다 아까 해봤고요. 커브의 평행입니다. 그래서 도형은 네. 다 찍어줘야 되네요. 자, 이렇게 틈이 있을 땐 다 꼼꼼히 잘 찍어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틈을 안 찍었고 작업을 하면 작업을 나오는데 아무리 링크를 줘도 이런 특정 구간에서 점프를 뜁니다. 그런 이유가 서페이스를 빼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링크로 아무리 잡았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럼 서페이스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행 눌러서 면을 잡았고요. 자, 곡선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할까요? 이렇게. 어, 자동 기능이 켜져서 이상하게 진행됐던 것. 이렇게 치고요. 기본적으로 화살표 3개짜리가 있기 때문에 방향 잘 보시면서 그대로 누르시면 아마 웬만한 곡선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잘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딱 만나게 될 거고요. 공구, 포랜드밀, 빨간색, 6파일짜리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애프터 홀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역시나 조건은 따로 잡지는 않고요. 자, 일단 뭐 가우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계산 눌러서 만들어 보면 음, 자, 기본적으로 이거랑 얘랑 뭐 같은 계속 그러니까 약간 수입 같이 커브가 같은 커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끊기지 않고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트랙처럼. 음, 그래서 이 특정한 곡선 대신에 이제 이쪽이 옵셋돼서 곡률이 같아야 이런 동일한 패턴으로 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곡선을 주어서 도는 방식이고요.
음. 세 번째 예제는 자, 이렇게 곡선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특정한 이름. 아니면 이쪽에 보시면 이게 측벽이죠. 측벽에 있는 면을 토대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이어지는 라인을 좀 알아서 잡아주죠. 빛난색으로 바꾸고요. 그래서 이번 예제는, 세 번째 예제는 서피스의 평행입니다. 서피스의 평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피스가 좀 단순하거나 측벽 같은 서피스가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을 때, 뭐 여기서도 라인을 잡아도 됩니다. 라인 잡아도 되는데, 서피스를 잡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엣지나 떨어지는 면들이 있을 때. 일단 가공면은 필렛이 될 거고요. 음, 가공면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페이스 모서리. 그러니까 얘하고 뭔가 엣지가 될 서페이스를 필요로 합니다. 엣지를 이쪽 바깥쪽으로 아까 평행 가공처럼 엣지를 써도 되는데 음, 기능을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이거 다 지그치든 원래대로 하면 이제 이쪽 도들도 가공을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일일이 찍지 안 하고 평면으로 썼을 때 좀 선택의 자유도가 좀 높아지죠. 아, 16파이 툴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16파이요. 굉장히 큰데 볼까요? 모델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16파이짜리 공구를 사용을 하고요. 피치는 그대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일단 만들어 보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역시나 이제 리드인 리드아웃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자동 설정으로 두고 첫 번째 나갈 때 리드인 리드아웃을 주게 되면 좀 시작할 때 부드럽게 들어가서 쭉 이어서 타고 나올 때 빠져서 나오시는 이런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HSS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기능. 기본적으로 뭐 아까 평행 가공이든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 HSM 기능에도 다 있지만 오늘 보시는 이런 R이 크다거나 특정 아니 R을 따라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 가공을 해야 되는 경우들에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4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네요. 자, HSS고요. 그래서 가공 방법 중에 음, 모서리 사이의 커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컵의 수직 평행은 아까 해봤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모서리 사이의 커브이고요. 그래서 일단 서피스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쭉 작은 것들 잘 찍어 주셔야 되고, 앞에까지 찍을까요? 앞에 이렇게 가야 되겠다. 네, 보시죠. 음. 자, 이렇게 하나 찍으시고, 시작은 뭐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셔도 되고 밑에부터 위로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이벤트는 좀 끄고요. 이렇게 할 거고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뭐 쭉쭉쭉쭉쭉쭉 잡으면 잡히네요. 방향을 바꿔주고 끝까지 왔죠? 확인 하나. 자, 그 다음 거는 한 가지를 끄고 아래쪽 되돌리기를 하시고 방향 전환을 하시면 쉽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라인을 잡아두고요. 동굴은 마찬가지로 보랜드밀 4파이네요. 4파이로 그대로 두고 색상만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뭐 딱히 잡는 건 없고요. 그대로 네, 장 계산 피치가 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얘를 좀 줄여줘야 되죠. 네.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예전 있지만 잡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아마 주 기능들일 겁니다. 요거는 똑같이 같은 기능인데 이제 서피스를 잡아서 이런 이제 위아래 형상이 다를 때 모핑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서피스를 강화하는 거. 또 이제 마지막에 뭐 이런 거는 이제 필렛 같은 경우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한 코스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펜슬 기능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펜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잔삭 부분들은 이제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들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특정한 내 부위 내가 원하는 이런 펜슬 가공이 필요한 부분들만 추가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프로젝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가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HSS의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3축에서 좀 익숙해지시고 나서 이제 5축에서 동일한 UI로 각도까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따라하기로 공식 교재에 보시면 형상하고 위치들을 다 나와주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따라서 이런 작업들을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 HSS 작업이니까 한 번들 꼭 뭐 이제 우측이든 다축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기능이니까
번씩도 꼭 다뤄봐 주시고, 이제 뭐 삼축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들 좀 같이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